시작했습니다. 노인학대 주요 현황인데 이건 2018년도 기준입니다. 작년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5,400건이 들어가 있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노인학대 판정이 이제 지역 노인보호전문에서 하시는데요. 거기서 이제 5,188건이 진행됩니다. 전체 신고 건수의 33%를 차지하고요. 그 중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그 내용 보시면 노인분들 중에는 이제 남녀를 구분한다면 여성이 73%를 차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노인 학대 행위자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. 행위자들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. 아들이 한 37% 차지하고요. 또 그 이어서 배우자가 27%, 또 기관이 13%, 딸 이런 식으로 수준되어 있고요. 행위자의 이제 연령이 70세 이상이 이제 30% 정도고 50에서 59세가 이제 25%, 연령대 순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행위자의 연령이나 관계는 이제 보통 가장 크게 이제 아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가 가장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면 가정 내입니다. 여러분이 이제 가끔 보시면 지역의 시설의 학대가 많이 나오는데 시설의 학대가 한 7.4%, 7.9% 정도예요.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입니다. 그래서 가정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지역 노고에서도 가정을 어떻게 하면 원가정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많은 기간으로 사례 관리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.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자리가 잘 가야지만이 그게 학대 예방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. 노인학대 발생 장소에서 가정 내 학대의 그 유형을 보시면요. 정서가 학대가 이제 한 45%, 신자가 38% 순으로 이제 방임 이렇게 나가 쭉 되어 있고요. 생활 시설이죠. 시설 학대에서는 이제 방임이 이제 제일 많이 43% 차지하고요. 성적 학대 27% 이런 식으로 신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 유형물을 다 포함을 한다면 역시 그 42% 차지하는 게 이제 정서적 학대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그 이어서 37%, 또 방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요. 또 경제적 학대도 저희가 4.7%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 재학대 현황입니다. 요거는 저희가 한 번 학대를 발생했는데 다시 한 번 학대 신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. 그 케이스가 재학대 신고에서 작년도에 488건, 9.8% 이렇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다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 유형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한 관심인데 아까 앞 시간에 행위자에 대한 접근은 일본도 범죄자의 개념보다는 지원에 관한 걸로 다시 나는 거 저도 많이 공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우리도 많은 지원을 해서 원가정이 이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법률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노인의 재학대 현황도 이제 보시면 재학대 학대 현황 유형이 보면 정서가 394건 신체 순으로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요. 정서적인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신체적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서, 신체 이런 거 하는데요. OECD 국가들 좀 지나면요. 초고령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적 학대가 더 18%에서 20% 넘어가기 시작합니다. 아직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아직 경제적인 걸로 아직 자리에 들게 있기 한데 향후에는 좀 다른 그 유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인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 인권이나 권익 관련 법률 사항들이 좀 살펴보면요.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30조 3항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근거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.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피해 노인 안전보장법의 존엄의 살갈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.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고 한번 이제 노인복지법을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가지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노인학대 예방 대책은 크게 저희가 두 번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. 2014년도에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.
그때 이제 지역사회 중심이나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를 포함해가지고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나왔고요. 그때 경유당에 학대 그 노인 지킴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또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지방자치단체,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강화 등 신고무자도 그때부터 더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고요. 또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, 또 학대 행위자는 상담 교육 심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그 이후에 2010년대에 노인학대 관련 예방 대책이 또 진행이 있었고 사회건강장관회의에서 보호대책과 예방이 마련됐는데요. 처벌 강화 중심의 노인학대 예방에 보호정책을 더불어 학대 원인별 대선별 조기 기획 정책 강화, 또 그때 치매 국가 책임자가 많이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 돌봄 부양 완화를 위한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 강조되었습니다. 여기 보면 저희들은 처벌 쪽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. 그러나 지역에서는 처벌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을 지켜드리고 행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 사례 관리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작했습니다. 노인학대 주요 현황인데 이건 2018년도 기준입니다. 장래대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5,400건이 들어가 있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노인학대 판정이 이제 지역 노인 보호 전문에서 막 하시는데요. 거기서 이제 5,188건이 진행입니다. 전체 신고 건수의 33%를 차지하고요. 그 중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그 내용 보시면 노인분들 중에는 이제 남녀를 구분한다면 여성이 73%를 차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는 노인 학대 행위자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. 행위자들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. 아들이 한 37% 차지하고요. 또 그 이어서 배우자가 27%, 또 기관이 13%, 딸 이런 식으로 수준되어 있고요. 행위자의 이제 연령이 70세 이상이 이제 30% 정도고 50에서 59세가 이제 25%, 연령대 순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행위자의 연령이나 관계는 이제 보통 가장 크게 이제 아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가 가장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면 가정 내입니다. 여러분이 이제 가끔 보시면 지역의 시설의 학대가 많이 나오는데 시설의 학대가 한 7.4%, 7.9% 정도예요.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입니다. 그래서 가정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지역 노고에서도 가정을 어떻게 하면 원가정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사례 관리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.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자리가 잘 가야지만이 그게 학대 예방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. 노인학대 발생 장소에서 가정 내 학대의 그 유형을 보시면요. 정서가 학대가 이제 한 45%, 신자가 38% 순으로 이제 방임 이렇게 나가 쭉 되어 있고요. 생활 시설이죠. 시설 학대에서는 이제 방임이 이제 제일 많이 43% 차지하고요. 성적인 학대 27% 이런 식으로 신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 유형물을 다 포함을 한다면 역시 그 42% 차지하는 게 이제 정서적인 학대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신체 학대가 그 이어서 37%, 또 방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요. 또 경제적 학대도 저희가 4.7%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 재학대 현황입니다. 요거는 저희가 한 번 학대를 발생했는데 다시 한 번 학대 신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. 그 케이스가 재학대 신고서 작년도에 488건, 9.8% 이렇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다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 유형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한 관심인데 앞 시간에 행위자에 대한 접근은 일본도 범죄자 개념보다는 지원에 관한 걸로 다시 나는 거 저도 많이 공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우리도 많은 지원을 해서 원가정이 이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법률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노인학대 재학대 현황도 이제 보시면 재학대 학대 현황 유형이 보면 정서가
불사건, 신체 순으로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요. 정서적인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신체적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서, 신체 이런 거 하는데요. OECD 국가들 좀 지나면요, 초고령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작대가 더 18%에서 20% 넘어가기 시작합니다. 아직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아직 경제적인 걸로 아직 자리에 들게 있긴 한데 향후에는 좀 다른 그 유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 걸 말씀드리면, 일단은 저희가 그 인권이나 권익 관련 법률 사항들이 좀 살펴보면요,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30조 3항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근거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.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보장법의 존엄의 살갈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.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고, 한번 이제 노인복지법을 이렇게 채워보시면 이런 가지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노인학대 예방 대책은 크게 저희가 두 번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. 2014년도에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. 그때 이제 지역사회 중심이나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를 포함해가지고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나왔고요. 그때 경유당에 학대 그 노인 지킴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또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지방자치단체,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강화 등 신고무자도 그때부터 더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고요. 또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, 또 학대 행위자는 상담 교육 심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노인학대 관련 예방 대책이 또 진행이 있었고, 사회건강장관회의에서 보호대책과 예방이 마련됐는데요. 처벌 강화 중심의 노인학대 예방에 보호정책을 더불어 학대 원인을 대선별 조기 기획 정책 강화, 또 그때 치매 국가 책임자 많이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 돌봄, 부양 완화를 위한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 강조되었습니다. 여기 보면 저희들은 처벌 쪽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. 그러나 지역에서는 처벌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을 지켜드리고 행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 사례 관리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